안녕하세요. 이시대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수향마골보, 수향마골보.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높을 꼬는 뭐예요? 보니까 야, 누각, 총각 같은 큰 누각이 하나 그려져 있네, 그죠? 이 누각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라 그럽니다. 상형문자. 글씨가 복잡하지만 이게 진짜 누각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에서 높은 누각을 보고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을 꽃자는 높은 누각이나 총각, 그걸 그린 상형문자가 그리는데, 자, 만들어질 때는 누각을 그렸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글자를 보면서 파자를 해야 되겠죠. 머리 두가 제일 먼저 왔네, 그죠? 머리 두, 지붕, 지붕을 뜻하겠죠? 머리 두에, 입구에, 멀경에 입구네, 그죠? 자, 이 전체를 누각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상형문자라, 그림이라 그랬네, 그림. 근데 이걸 파자를 하게 되면 여기 머리 두 한자, 대지에 머리 두 한자, 입구 두자, 입구 머리 두 상형문자, 입구 상형문자, 멀경 국경의 관문을 그린 미터진 입구 상형문자, 그죠? 세 개가 결합됐네요, 그죠? 세 개가 결합돼서 높을 고 한자를 만들었는데, 글자를 보면은 해의 문자 같죠, 그죠?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합쳤으니까 해의 문자 같지만 누각을 보고 만든 그림, 높을 고, 누각, 정자 같은 큰 집을, 3층, 4층 된 집을 그려가지고 문이 여기도 있고 문이 여기도 있네, 그죠? 두구, 경구, 머리 두, 입구, 두구, 경구가 되겠습니다. 두구, 경구, 머리 두, 입구, 두구, 경구는 높을 고, 글자가 이렇게 부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왔지만, 큰 누각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라 그러네요, 상형문자. 높을 고, 고등학교, 고등법원 할 때 고자죠, 높을 고. 자, 볏짚고, 원고고. 우리 원고 할 때 원고고가 되고, 볏짚고가 되는데, 원고고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고는 고인데 벼하가 오니까 볏짚고, 우리 책을 만들고 할 때 쓰는 원고 할 때, 원고고. 고 발음이 그대로 왔죠? 고 발음이. 화고는 볏짚고, 벼니까 볏짚고, 원고고. 쉽죠? 고 발음이 그대로 왔으니까. 여기도 고 발음이 그대로 왔는데, 요거는 칠복이네, 그죠? 칠복자는 전복에 또는 칠복, 전복이죠. 근데 복이 그대로 왔네요. 복우네, 그죠? 복우는 칠복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칠복 부숫자. 근데 이거 복 발음이 그대로 왔네, 그죠? 칠복. 고복이네, 그죠? 고복. 높을 고에, 혹은 두드릴 고는 건데, 두드릴 고. 이번 시간에는요, 밀추자가 왔죠? 밀추자는 제방변에 세추 해가지고, 밀추되고, 밀태도 되겠습니다. 밀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고란 말이 있습니다. 태고. 여기 보니까 태고라고 그랬네요. 그죠? 태고는 아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되겠어요. 태고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태고는 초고. 처음 우리 이제 글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태고라 그럽니다. 태고.
저도 시나 소설 등의 문학에서 편집을 하는 가정 속에 태고가 포함된다. 글을 지을 때 문장에 글귀를 가다듬는 것을 태고라 그럽니다. 마지막에 글을 써서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태고라고 한다. 태고. 이 태고란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당나라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를 이제 아주 시의 기재였습니다. 새는 목가 나무에 자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미는구나 하고 시를 지었어요. 조숙 지변수 승태오라문 승태오라문 이렇게 짓는데 야 이게 태자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태자가. 그래서 이게 두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두드리고 태자를 쓰느냐 고자를 쓰느냐 그죠. 태자를 쓰느냐 고자를 쓰느냐 해서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면서도 이걸 얼마나 생각했던지 그만 시에 심취해가지고 당시에 한유라는 지금 말하자면 한유가 서울시장 정도 되는 높은 벼슬이었고 가도는 서생이었어요. 서생.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민이 말을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서울시장 마차하고 충돌사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가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를 짓는데 조숙 지변수 승태우라문 했는데 이게 고자를 쓰는 게 나을까요? 태자 쓰는 게 나을까요? 했더니 한유는 방송 8대 아래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들은 어디서 잠을 자요 보니까 목가 나무에 자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미는구나 하면은 미는구나 하는 것보다는 두드린다. 달빛 아래 문을 똥똥똥 두드리면 정막을 깨면서 어떻게 돼요? 계세요 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보라고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승고오라문이라고 이거를 두드릴 고로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태자를 쓰느냐 고자를 쓰느냐 하는 거 가지고 참 시에 심취해가지고 충돌 사고가 일어날 만큼 깊이 글자 한 자를 가지고 다듬었다 해서 태고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노풀고는 누각, 종각 같은 높은 3층, 4층 높은 누각을 보고 만든 상형자라 그럽니다. 머리두, 지붕을 먼저 그리고 집에 지붕을 그리고 입구, 두구, 멀경 누각에는 문이 2개나 있네 그죠? 2개나 해가지고 높을고가 되겠습니다. 벼찍고 원고고는 벼하변에 그대로 해서 벼찍 벼하 변에 높을고는 고 발음이 그대로 와서 벼찍고 원고고 상급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벼찍고 원고고 그래서 입구 써주면은 벼찍고 원고고 태고 밀추 밀태 2가지 발음이 나겠어요. 제방변 손수의 세추는 밀추 밀태 두드릴고 풀고에 칠복 전복에 또 복 발음이 그대로 왔네 그죠? 칠복 치다 두드리다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숫자 높을고 부숫자 칠복 부숫자네 그죠? 그러면 고 와서 두드릴고 태고 미느냐 두드리느냐 해서 태고라고 그래서 태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했는데 한유가 달밤이니까
이게, 달밤에 똑똑똑 소리를 내고 두드리는 것이 정막을 내면서 시의 감정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자를 고자로 고쳤다. 이걸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태고는 마지막에 문장을 정리하는 것을 태고라고 한다. 지금도 모두 이 글 쓰시는 분들이 태고라 그래요. 태고. 미느냐 두드리느냐, 이 글자 한자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태고, 미느냐 두드릴, 미느냐 두드리느냐. 자, 태를 쓰느냐 두드릴 볼록 쓰느냐, 시에 심취해 가지고 이렇게 글자 한자를 정하는데 사고가 날 정도로 아주 심취해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고는 마지막에 글을 지을 때 문장의 글귀를 가다듬는 것을 태고라 한다 그러네요. 높을 꽃자도 제부수자 한자 외에는 글자를 많이 만들지 않겠어요. 원고 고자가 있지만 벼하가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높을 꽃도 글자를 많이 만들지 않네, 그죠? 하지만 벼찍고 원고고 하고 제보숫자 높을 거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높을 거는 여기 누가 3층 누각이 있어. 4층 누각 보이네, 그죠? 1, 2, 3 아주 높은 누각이네요. 이런 종각 같은 종각이나 누각을 보고 만든 상형문자다 그러네, 그죠? 하지만 여기에 부숫자가 두구, 경구 해서 이게 많이 들어갔지만 상형자라고 그러네요. 상형자. 상형자, 해자 구분하기 힘들겠죠?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된다. 하나도 몰라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걸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죠? 읽을 줄 알만 100점, 쓸 줄 알만 특급이라네.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다. 상형자, 지사자 이런 거 전혀 몰라도 괜찮겠어요. 배우는 김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향마골고, 이걸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수향마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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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주면은 천자도 외울 수 있다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향마골고, 발술겨